안녕하세요. 민법 강사 류호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제 앞에서 뭐 서론적인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그 민법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목이나 뭐 이렇게 배점 같은 거 이제 다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1차 시험,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 1차부터 합격해야 되잖아요. 1차가 이제 민법, 지적재산권법, 그 다음에 자연과학 이렇게 있다고 들으셨죠, 그죠? 각 과목 그냥 100점씩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연과학은 이 안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렇게 4개 들어있죠, 그죠? 지제법도 이 안에 뭐 특허법, 상표법, 뭐 디자인보법 등등이 들어있어요, 그죠? 근데 민법은 단일 과목입니다. 단일 과목인데 배점이 100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면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법 과목 중에 가장 기본이 민법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 이제 뭐 지제법 이런 것도 좀 접근이 수월해집니다. 물론 이제 뭐 전혀 상관없는, 그죠? 별개의 법 영역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을 잘 해야 이게 잘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일 과목으로 점수도 100점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민법 공부 방법을 이렇게 프린트 받으셨죠? 이거 첫 번째 보시면 민법의 특성돼 있고,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 대인데, 그 밑줄을 보시면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정말로. 그죠? 그래서 단일 과목에 100점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할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4과목 합친 거나 이거 한 과목이나 그 분량이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거의 그 교수님들 기본서 이제 이걸 예를 들면 2000페이지가 넘어가요. 2000페이지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책 두께가 한 이만합니다, 그죠? 이거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언제 다 보냐, 그죠?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정말 많다. 저도 이제 민법 강사지만 이 민법 기본 강의 한번 하면은 통상적으로 이제 40회 정도 잡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강 한 5회 정도 보강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총 하면은 이제 보강까지 합치면 거의 한 45회 정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씩 해도 40회면은 8주가 걸려요, 그죠? 거의 2개월 꽉 찹니다, 그죠? 그래서 보강 5회까지 하고 나면 정말 2개월 꽉 찹니다, 그죠? 일수로는 거의 한 60일 정도. 이게 민법 처음 시작해갖고 그죠? 딱 한 번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번 보는데 2개월 걸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 그래서 거기 밑줄에 나와있죠.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 닿는 데까지 통상 빨라도 2개월이 돼요. 강의 들으면서 이제 하시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2개월이다, 그죠? 왜냐면 혼자 보시고 그러면 막 3개월, 4개월 뭐 그냥 훌쩍 지나갑니다. 하도 많아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문단에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단일 과목, 민법 단일 과목이라 그러는데, 요걸 이제 목차를 세분을 해보면,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칙, 채권 각칙.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도 총 40문제, 이게 40문제 100점이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씩 이렇게 배점이 되는데, 이제 민법 총칙 12문제, 물권법 12문제, 채권, 이게 원래는 채권법인데, 합쳐서 채권법인데, 총칙 각칙 나눠놔갖고 이제 8문제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거의 지켜줘요. 총 40문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문제 되는데, 제가 지금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니까 물권에서 관련되는 그 내용이지만, 이제 민법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내용들이에요. 채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권이든 채권이든 그러니까 물권이든 채권이든 각자의 공통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공통되는 영역인데 그걸 갖다가 뽑아놓은 게 민법 총칙이에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 총칙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책의 순서도 이렇게 돼 있는데, 민법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이걸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각 단원의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하고 채권을 모르면 민법 총칙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어쩌란 말이냐,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볼 때는 민법 총칙이 처음에 볼 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래서 이 각 단원 간 연관, 이게 제가 민법 총칙을 예를 들었지만 물권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물권이 이동을 하려면 채권이 먼저 생기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각 단원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걸 모르면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 공부는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자, 처음 볼 때부터 꼼꼼히 내가 이거 이해 안 되네 또 봐야겠다. 그래서 이것만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이것만 자꾸서만 10번을 본다. 싸그리 외울 정도로 본다. 그래도 이해 안 돼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걸 한번 보고 와야 그제부터 이해가 돼요.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다시 또 돌아와서 한번 보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한번 보고 한 3번쯤 봐야 그제서야 이게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법의 특성이 각 단원에 연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래 밑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그래야 앞에 있는 민법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맨 밑에 밑줄인데 우리 여러분들 이제 고시는 딱 1년 기준으로 돌아가잖아요. 시험이 1년에 한 번에 있다 보니까 이 민법도 여러분 1년에 끝내야 돼요. 1년에 당연히. 그죠? 1년 안에 합격한다는 목표를 갖고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민법 총칙이 이렇게 있지만 예컨대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여기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옛날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배울 만큼 배우고 초등학교 2학년 와서 좀 더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 지금 공부할 때는 이 민법 총칙 안에 초등학교 내용도 모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내용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한 권의 기본서에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 내용이 모두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변리사 시험 1년에 1회 시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1년 안에 이걸 한꺼번에 정보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그 민법은 각 단원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부분이 이해가 된다. 이런 특성하고, 그죠? 이런 특성 때문에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이래 회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 번 돌고 2번 돌고 3번 돌아야 여러 번 회독이 돼야지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해해. 이걸 알아야 이걸 아니까.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이해가시죠? 그래서 회독의 개념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제가 민법은 아주 많다 그랬죠. 그죠? 이거 3번 보려면 한 번 보는데 2개월 걸리는데. 그죠? 그러면 한 번 보는데 2개월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볼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 할 때 2개월 걸린다. 그럼 2번째 2회독 할 때는 반으로 줄여도 통상 1.5개월 정도 걸려요. 통상 1.5개월 정도 걸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회독 할 때 1개월로 줄인다. 점점 줄어들긴 해요. 이제 회독할 때마다 그 속도가 빨라지니까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것만 더해도 지금 몇 개월이에요? 3개월. 4.5개월이죠? 1년 중에. 그리고 이거 한다고 다 끝나냐? 아니에요. 이거 하면은 이제 3회독 하면은 이제 이게 민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아요, 이게. 1년에 여러분 이거 각 과목당 쪼개보면 이거 3과목인데 1년에 12개월인데 단순 나눠도 4개월 내에 정리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많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또 민법이 또 재밌는 게 2개월, 1회 2개월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개월 동안 이거 보고 있으면 앞에서 이제 수업 1회, 2회 이렇게 나가고 뭐 한 5회 나갔다. 나중에 이거 배울 때쯤 되면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더 희미해져가지고. 어려워요.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런 얘기. 그래서 너무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뒷부분 공부할 때쯤 앞부분 희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민법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제가 이제 뭐 조금 전에 회독이다, 회독. 그래서 자, 이제 밑줄 보시면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처음에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한번 가봐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서 밑줄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인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민법은. 그래서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부할 때 너무 꼼꼼한 사람들은 법학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이제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거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학습하는 게 이게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학원도 이제 우리 학원도 뭐 벌써 십수년의 그 경력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원의 커리큘럼도 앞에 이제 대강 보셨겠지만 기본 강의 시즌이 있고 이제 중급 강의 시즌이 있고 객관식 문제풀이 시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까지 다 끝나면 보통 한 11월 정도 돼요. 11월 중순에서 이제 말경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시험이 2월 셋째 주에 있거든요. 다음에 2월 셋째 주에. 그러면 11월, 1월, 2월 보통 한 3개월 정도 남아요.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3회독을 마친 다음에 나머지 3개월 동안 마무리 정리해갖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학원의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그 기본 강의 시즌, 중급 강의 시즌, 객관식 풀이 시즌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게 1회독, 2회독, 3회독 하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원 커리큘럼 따라오면 저절로 회독이 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3호도 끝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이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헛되이 안 보내시면 이 3개월 동안 전 과목을 3번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왜? 그만큼 기초 탄탄히 해놨잖아요. 이때는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그 자기가 여태까지 그 배웠던 지식이나 이런 거를 마무리 정리만 해갖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3개월밖에 안 되지만 전 과목 모두 거의 뭐 2, 3회독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총 합치면은 5회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장 가면은 웬만큼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뛰어나신 분은 1년 만에 합격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1년 목표로 이제 당연히 진입을 하시겠지만 1년 만에 그러니까 진짜 처음 진입해서 1년 만에 1차 합격한다? 퍼센트 얼마 안 돼요. 5% 될려나? 5% 안 될걸요.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는 뭐 옛날부터 공부 엄청 잘했다, 뭐 이러시는. 지금 이 변리사 시험 진입하시는 분 중에 공부 못했던 분 누가 있어요? 다 잘했지, 그죠? 그래서, 모두 열심히 하고, 모두 뛰어난 분들, 모두 뛰어나신 분들이 모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변리사 시험 진입하려면 각오 단단히 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2년으로 늘어나면 여러분 인생에서 1년 손해예요. 이해가시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1년 만에 이렇게 합격을 하려면 정말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정말 타이트.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무리 사실은 이때 준비 작업이고 이때가 가장 중요한데 이때 이제 이렇게 2회독에서 3회독 마무리 정리를 잘 해내시려면 여기를 허술하게 보내고 이거 절대 안 돼요. 못 봐요. 막판에 이제 정리 안 돼갖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가 허술해지면 여기 정리 안 되거든요. 정리 안 된 상태로 시험장 들어가잖아요. 100점 100패예요, 그러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원도 그렇고 순환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돼.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 보실 때는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냥 빨리빨리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간순간 나오는 것만 좀 알고 가면 된다. 나중에 돌아오면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나중에 한 바퀴 돌고 오면 이게 이래서 그랬던 거였구나. 그 2회독, 3회독 때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이제 민법은 과목의 특성이 그래요. 되셨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그럼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이게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그 첫째 그 굵은 걸 보시면 민법에서 고득점해야 1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제가 물음표 붙여놨지만 밑에 보시면 이 민법을 정복하는 게 조금 전에 봤듯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들 점수를 이제 보면 민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민법 점수가. 이게 그러니까 단일 과목에 100점이고 이제 점수도 이제 가장 그 많이 몇 점이 됐고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거기 나오죠. 자연과학, 특히 이제 자연과학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렇게 여러분, 세 과목인데, 변리사 준비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공계 계열이세요. 이공계 계열인데, 아니, 이공계 계열이면 자연과학 전공인데, 그죠? 엄청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화, 생, 지, 이제 네 과목으로 나뉘어있고, 제가 이제 자연과학 선생님들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예컨대 이제 화학이다. 그러면 이제, 전공자만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전공자 못 풀어요, 이거. 이해가시죠? 그죠? 그리고, 물화생지 이렇게 계산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엄청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공계 계열이라 할지라도 이 100점 중에 60점 맞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60점 맞으면 정말 잘 맞았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이제 1차 평균이 보통 한 77점에서 8점,
뭐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과학 60점 맞고 전체 평균 이 정도 맞으려면 여기서 이렇게 90, 90 찍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예, 민법 점수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예, 여러분들 이제 주로 이공계생이다 보니까 민법 처음 접하잖아요. 처음 접하는 데다가 이제 점수도 많이 맞고 해야 되니까 민법을 엄청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민법 점수가 잘 나와줘야 이게 커버가 돼서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예, 그래서 민법에서 고득점 못하면 1차 합격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럼 밑에 이제 민법에서 고득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1번에 이제 제가 그 굵은 글씨로 써놨죠. 이해와 암기의 반복자인데 암기의 중요성이 이 법학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양이 제가 책이 이만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외울 거야. 그죠? 그래서 못 외우면 돼. 근데 이해를 하면은 외울 양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예, 이해가 중요한 건 맞아요. 이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여러분 이해 위주로 공부했다간 이게 시험이 1차 시험이 예, 객관식이잖아요. 오지선다형.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결국은 1번 지문, 2번 지문 이렇게 있으면 얘가 맞는 지문이냐 틀린 지문이냐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이해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지금 민법 한 번도 못 보셔갖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해만 하고 암기를 못 해놓고 있으면 이게 나중에 OX를 골라낼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읽어보면 무슨 소리인지를 알겠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 틀린 얘기인가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반드시 암기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밑에 써있지만 그 밑줄 보시면 민법은 양이 엄청나게 방대해서 암기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암기의 양을 그만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시험을 위해서는 밑줄에 제가 써놨죠. 암기를 경시해서는 절대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해만 갖고는 실제 시험 지문에서 OX를 정확히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정리. 이게 결론이에요. 민법을 학습하는 과정은 이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 과정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반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해와 암기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이 반복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그래야 이거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본사와 객관식 문제집의 병행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시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제 다른 학원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다른 과목도 그렇고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프리 시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통상적인 수험생들은 객관식 문제를 이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게 보통 한 8월 정도 되거든요. 기본 강의 시즌 5월 3, 4, 5, 6, 7, 8 이렇게 해갖고 거의 이제 8월 중순쯤 돼야 이제 객관식 풀이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8월쯤 돼갖고 여름쯤 돼갖고 객관식 문제 처음 본다. 저는 이게 별로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저는 이제 민법 강의 때 기본 강의 하면서도 물론 이제 이때 풀어야 되는 객관식 문제집의 양도 만만치 않아요. 무지하게 많은데 예를 들면 한 1500문제 정도 풀어야 된다. 1500문제. 뭐 이 중에 필요 없는 것 좀 있으니까 뭐 한 1200문제 이 정도 풀어야 된다. 근데 이제 저는 기본 강의 시작할 때부터 기출문제 OX 형태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OX 지문 형태로 이제 지문집이라고 해갖고 이제 만들어 놨고, 그거를 기본 강의할 때 같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처음에 이제 1회 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2회 시작할 때 30분 정도, 그죠? 이제 시간을 내가지고 OX 문제집을 풀어드립니다, 이거를. 1회 나갔던 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수업 듣는 분들은 이제 1회 강의 듣고 복습하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배웠던 부분의 지문집을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풀어오시면 다음에 첫 시작할 때 같이 풀어본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부터 객관식 문제집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근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줄 보시면 객관식 문제 연습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서를 보면서 익힌 민법 지식을 객관식 문제집을 통해서 점수를 연결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 민법의 경우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막 그냥 책만 보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출문제 제일 중요해요. 기출됐던 게. 당연히 나왔던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이제 기출문제를 갖고 나가다 보면은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이제 갖고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쯤 되면은 책에서 이거 기출 나왔던 거지 그런 게 보여요, 눈에.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어렵지만 이제 그 지문 좀 나눠드리고 풀게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 풀어보면 공부의 범위를 한정시켜줘요. 이건 나오는 판례도 안 나오는 판례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배우거나 기본서 읽은 내용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거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객관식 문제풀이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출된 부분은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본단 말인데 그러면 머릿속에 또 각인이 돼요. 그죠? 이렇게 객관식 문제를 같이 풀다 보면 이렇게 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 때 이렇게 하는데 제 강의를 안 듣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이제 이 두꺼운 문제집은 너무 무리고 그러니까 얇은 문제집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걸 처음부터 옆에 두고서 같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아니 처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기본 강의 들으시면서부터도 어느 정도 조금의 양의 정도의 기출문제가 변리사 기출문제 정도는 갖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밑줄 보시면 강의 수강하고 그다음에 기본서 정독하고 객관식 문제 풀이하고 이것도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반복하면서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민법 공부 방법은. 자, 그 다음에 밑줄을 안 꺼놨는데 거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나오잖아요. 민법 전체를 한 3번쯤 반복하고 나면 한 11월까지 마무리돼야 되고 나머지 한 80일, 3달 80일 정도 남는데 그때까지 마무리해서 철저하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된다. 그런 얘기 써있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이제 법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이니까 모르시겠지만 민법이 이제 법이니까 조문이란 게 있고요. 판례라는 게 있고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문은 당연히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민법이라고 정해놔가지고 민법 조문이 이게 있어요. 이게 자그마치 우리 여러분들 가족법까지 치면 1000 몇 개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 가족법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요. 다행히. 그래서 766개 조문이 있습니다. 조문도 엄청 많죠. 그죠? 그래서 766개 조문이 있고 판례가 뭐냐면 이제 대법원 판결인데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조문에서 없거나 조문이 이제 미처 정해놓지 못하거나 정해놨는데 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경우에 이제 판례로 보충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이제 하급심 판례도 있는데 이것만 해도 많죠. 그죠? 하급심 판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법원 판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게 판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론은 여러분들 뭐 자연과학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견해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죠? 이렇게 해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견해 대립이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법을 뭐 이제 학자로서 뭐 민법을 연구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하게 되지만 수험에서는 오지선 다 객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못 내요, 이거. 정답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이 견해들. 어떤 교수님이 이게 맞다 그러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얘네들은 정답, 이 OX를 골라낼 수가 없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 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5%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조문은 뭐 한 20% 정도?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판례가 제일 많이 출제된 판례. 출제 비중을 놓고 보면 판례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판례는 조문이 없거나 애매한 부분을 보충해준다. 또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시험을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 기본적인 판례 같은 건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 웬만큼 하시면 다 맞춰요. 물론 어려운 판례 나오고 그러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실제 이제 당락을 좌우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조문에서 좀 당락이 많이 좌우된다. 조문. 그러니까 조문 문제는 좀 어렵게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당락을 좌우시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문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는 이제 조문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그 제목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조문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밑줄을 보시면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가 제일 많고 조문 그다음에 이론 이 순서라 그랬죠. 그죠? 이게 뭐 70% 25%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정확하진 않고. 그다음에 그래서 판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됐는데 실전에서도 이제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부분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까 결국 조문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저도. 그죠?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조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래서 첫째 줄에
그 두 번째 문단 첫 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니까 조문을 대하는 자세부터 이제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밑에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그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 지금 뭐 민법 뭐 아직 뭐 구경도 못 해보신 분들이 있어.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지만 자, 이제 기본서 얘기도 한번, 그럼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얘기를 할게요. 여기 써놨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험할 때 기본서라고 부르는데 이 교수님 기본서는 2000페이지가 넘다 보니까 거의 선택을 못 받아요. 시험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물론 교재로서의 가치는 엄청나게 좋은 책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 교수님 기본서 같은 걸 보면 이 비중이 매우 높아요. 학술지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견해 대립을 통해서 조문도 나오고 판례도 나온 거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나무로 치면 이 이론이라는 게 토양인 거예요. 영양분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자로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엄청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에 있어서는 이걸 보고 있으면 이건 비효율이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님의 기본서 막 2000페이지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쓰는 포인트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학원의 뭐 그 강사님들이 쓰시는 어쨌든 이제 이 시험을 위해서 이제 강사님들이 쓰신 수험서라는 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제 포인트 민법 기준으로 하면 저 1000페이지 정도 되죠. 그죠? 예, 반으로 줄여놨죠. 그죠? 그러니까, 예, 출제 안 되는 이론 같은 건 이제 과감히 빼고 출제 위주 되는 조문이랑 판례 위주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여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예, 그 시험을 위해서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예, 뭐 민법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이거 나중에 이제 뭐 합격하시고, 그죠? 예, 취미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예, 수험서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수험서 얘기를, 조문 얘기가 다 빠져나왔는데, 이 교수님 기본서든 수험서든 이 안에 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조문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렇게 막 판례도 나오고 조문도 나오고 또 이론도 나오고 이렇게 책이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조문에 대하는 자세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 기본서에 조문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반드시 조문집이라는 거를 따로 이제 만들으셔서 저는 수업 시간에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 나눠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조문 766개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별거 없어요. 그냥 조문 766개를 그냥 조문 순서대로 그냥 조문만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책자, 얇은 책자를 갖고 나눠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나눠드릴 때 이렇게 이제 조문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여백을 좀 두죠. 왜냐하면 이 조문은 가필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조문집도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읽어드리면서 조문 설명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수업 시간에 조문집 나눠드리고 그러면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면서 이거 조문 있으면 옆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 가필할 거 있으면 여백을 좀 만들어 놓고 가필하고 이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예. 이 안에, 그러니까 기본서 안에 조문이 다 들어있지만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셔라.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그 인터넷 그 법제처 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조문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제처에 그 법령정보센터인가 뭔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민법 조문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단순하게 766조까지 다운받으셔갖고 그냥 조문집 만들어서 갖고 다니셔도 돼요. 예. 제 수업 들으시면 뭐 나눠드리겠지만. 예. 어쨌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볼 때 기본 강의 듣고 보면은 조문 나오잖아요. 여기 있는 조문을 보지 말고 반드시 조문집을 열어갖고 찾아서 눈으로 확인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되게 좀 귀찮은 과정이고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변리사 시험 준비 시작하면 요이 땅하고 시작하면 맨날 시간 부족에 시달려요. 맨날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문 보기 싫어서 안 보는 사람 없어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판례 이거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당한다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시간 없다고 이거 경시하고 이쪽에만 치중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것 때문에 뒤통수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조문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반드시 조문집 하나 딱 들고, 그죠? 교재 말고, 그죠? 기본서와 조문집 이제 수강할 때, 그죠? 들고서 뭐 조문이 났다 그러면 조문 얘기 안 한다. 반드시 이걸 스스로 찾아보죠. 좀 귀찮고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시작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하나 만드셔가지고 반드시 조문집은 별도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죠. 반드시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 수업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 풀 때나 조문이 나왔다. 그럼 반드시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집에도 해설이 보면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읽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로 조문집을 찾아서 보시라. 그게 눈에 익혀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 조문집 어디, 그러니까 그 조문집이 위치가 이게 조문이 몇 조가 내가 보던 조문집에 어디에 한 중간쯤에 어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1조, 2조, 3조, 4조 있으면 3조가 출제됐다 그러면 이거 조문집 이쯤에 있었지. 그런 것까지 기억날 정도가 돼야 돼.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조문 문제 맞출 수 있을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문단이 나오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조문이 우리 민법이다 보니까 그 민법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민법은 갑을병정 여러분 이제 한 기 정도? 이 정도면 끝이겠다. 그래서 그 십간지 아시죠? 십간지.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이게 다 사람 이름으로 치는 거예요. 갑을병정 무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법 강의하게 되면 맨날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을에게 이 X 부동산을 팔았다, 매매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민법 조문은 결국은 갑과 을 간의 이해관계 문제라고.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이때 누구한테 그죠?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야 될 것인지 그죠? 이런 문제. 그래서 조문을 이렇게 읽으면 그 조문이 거기 자체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어떤 사건에서 이런 조문이 이제 필요한 것인지 또는 이 조문에 관련된 판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조문에 연관된 기출문제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그냥 이제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 3회독 이상이 되면 이런 게 가능해져요. 그죠? 처음에는 당연히 안 되시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넷째 줄 밑줄 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문, 판례, 기본서, 객관식 문제집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 조문이 입체적으로 읽혀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조문집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해라 이렇게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여러분들 일단 처음에는 조문 보고서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셔야죠. 그죠?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 계속 조문을 국어적으로만 읽어서는 민법 실력이 안 는다. 그죠? 나중에 들어가서는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렇게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좋은 집을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어라.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보고 그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도 보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4번 교재의 선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교과서도 있고 이렇게 수험서도 있지만 교수님 교과서는 이제 너무 많고 그죠? 시험과 무관한 부분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서를 선택을 한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린 거기 밑줄은 안 껴있는데 이제 수험서도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당연히 제 포인트 민법을 쓰실 거고 안 들으시면 다른 이제 교재를 쓰실 텐데 어떤 것이든 하나만 잡으면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강사님 책에는 없는데 저 강사님 책에는 있는 거 없나? 불안하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 강사님 책에는 없는데 저 강사님 책에는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재가 다 일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빠진 내용이 저쪽에 있을 수도 있고 저쪽에 빠진 내용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걸 갖다 쫓아다니고 이거저거 보다 보면 이거 지금 하나 보기도 벅차다니까요. 지금. 한 권 보기도 벅차다니까요,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거저거 왔다 갔다 하시면 가장 안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딱 하나 정하시면 그걸로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죠? 되셨죠? 그 얘기. 그 다음 넘어가시고 이제 5번 복습의 중요성인데 저는 기본 강의랑 이렇게 기본 강의하고 중급 강의 때는 저는 예습하지 마시라 그래요. 어차피 예습해도 몰라요. 강의 들어도 모르는데 예습한다고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나 중급 강의나 이럴 때는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고 복습만 잘하시면 돼요. 대신 복습은 매우 잘하셔야죠. 복습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객관식 문제 바로 풀어버리니까 그 객관식 문제는 풀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예습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 수업 듣고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 밑줄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나중에 내가 읽을 땐 잘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셋째,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강의만 들으면 강의 때는 제가 막 그냥 갑이고 을이고 막 갑이 어쩌고 을이 어쩌고 병이 어쩌고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이렇게 해결했다 이거 말씀 다 드리면 당연히 그렇구나 그러지. 근데 나중에 뒤돌아가서 책 읽으면 이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강의 들은 내용이 머릿속에 있을 때 그때 복습을 끝내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강의 수강으로 이해한 내용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강사가 길을 열어주면 수험생은 그 길을 반드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 봐야 돼. 그거를. 그냥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매일매일 그날 수강한 내용을 당일 복습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텀이 있잖아요. 3, 4, 5월 있으면 민법은 3, 4월에 끝나고 5월 동안은 뭐 다른 과목도 하고 그래. 그러면 이 중간에도 민법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서 객관식 이제 3회도까지 갈 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 기본서를 스스로 정독 이 시간 최소한 이것도 한 2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듣는 거 빼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 한 번 하고 그 강의 들으면서 복습하는 거 빼고도 스스로 자기 혼자서 책을 꼼꼼히 읽어나가는 이 정독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나중에 문제나 볼 땐 모르겠더라 이런 얘기가 나요. 그래서 반드시 듣는 것만 갖고 안 되고 자기가 직접 이거를 느껴봐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갑도 되고 을도 되고 이거 진짜 한번 해봐야 돼 이걸 다. 그죠? 그래야 이제 자기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에 각각 약간의 시간적 간격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또 이제 활용해서 기본서를 스스로 혼자 정독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름에 시작하는 객관식 강의 이외에는 이게 뒤에는 스스로 그 기본서를 정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 뒤는. 이 뒤부터는. 계속 문제 풀고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거 정리해야 될 시간이지 그거를 뭐 천천히 자기가 그 기본서 정독한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이 뒤로 가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객관식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6번 공부할 분량의 조절. 자, 이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아마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험은 여러분들 시험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 붙이려고 시험 출제하겠어요? 떨어뜨리려고 시험 출제? 떨어뜨리려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죠? 왜?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붙는 사람이 있으면 떨어질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변별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를 출제가 되면 문제가 나오는 영역이 이만큼이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기라고 할까요? 기본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조문이나 판례 같은 거 이제 다 치면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떨어뜨리려고 이제 변별력을 갖추다 보니까 이런 데서도 나와요. 나온다고. 그죠? 근데 이 비중을 따져봐요. 비중을. 여기서 90%가 나오면 이런 거는 10% 이내예요. 이건 진짜로. 그죠? 근데 이제 뭐 여기는 지금 다 처음 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이제 주로 절박하시고 막 이제 막 공부 한 2년 3년 이렇게 좀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이 내년엔 반드시 붙어야겠다 그러면 이제 민법 이제 이것도 제가 점수 이거 이상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90점 이상 맞으려면 이거 그럼 내가 책이 없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여기까지 막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금물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내 책에 없는 판례 나오면 어쩌냐 그러고 뭐 책에도 없는 판례 찾아보고 그죠? 뭐 요즘 이제 찾아보기 쉽잖아요. 그 대법원 또 이제 판결문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고 사이트 또 있는데 그런 데 가셔갖고 찾아보고 막 그죠? 그러면 뭐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노는 거 아니죠. 공부를 하는 건데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면 뭐가 흔들리냐? 이게 흔들려 이게.
이것도 못 잡고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제대로 못 잡힌, 체계가 안 잡힌 상태에서 이것 찾아보고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면 나중에 뭐 망하냐? 이게 망해갖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해.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있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판례 개수가 몇 개일까? 몇만 개 될까? 조문 아까 766조라고 그랬죠? 판례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 그렇게 많은 조문과 그렇게 많은 판례가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우리 민사상 일어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모두 이제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네. 비어있는 부분도 많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판례도 없고 조문도 없는데 궁금하죠. 궁금증이 생겨.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어떻게 될까? 그것저것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공부 범위를 늘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점점 합격이랑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는 이런 걸 과감히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도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다 궁금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불안해서 공부 범위 막 늘린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기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포인트 민법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안에 있는 것만 다 알아도 이거 나와요. 이거. 이걸 모르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지. 이것만 알아도 다 나와요. 여기 있는 거 다 틀려도 돼.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뭐 지적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범위를 절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거 하는 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하는 것도 1000페이지라니까. 여러분 이거 하는 것도 지금 1회독, 2회독, 3회독 해도 이거 정리 안 돼요. 근데 뭘 밖에 있는 걸 뭘 찾아다녀.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공부할 분량의 조절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그래서 기본기와 절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민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거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넓게 더 깊이 파고들다 보면 민법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반드시 합격해야 된다는 불안감이나, 그죠? 뭐 내가 보는 교재 혹시 빠진 거 없나? 이렇게 뭐 내가 모르는 어려운 판례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체계도 없는 판례 찾아가고 공부의 양 늘리기 시작하면 점점 불합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적 호기심과 불안함에 대한 적절한 제어가 필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남들 못 맞추는 문제 맞아야 합격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맞추는 문제만 다 맞아도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수험을 위해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지적 호기심이나 불안함 이런 걸 잘 억제하고 공부할 분량을 최소화해야 돼. 딱 그만큼을 대신에 딱 그만큼을 시험장 들어갈 때 가장 선명하게 만들어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가시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모든 기본서나 문제집에 다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잘 못 지키면은 이 수험기가 2년 되고 3년 되고 금방이에요, 진짜. 이해가시죠? 그죠? 자, 요 정도 이제 뭐 잔소리죠. 잔소리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이제 그 엉뚱한 길로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잔소리 좀 했고요. 일단 마치며 이제 결론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해서 지금 이렇게 자료도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말씀으로도 이렇게 드렸지만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뭐 얘기한 거 정확하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이게 피부로 와닿거나 자기가 이제 정확히 느끼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밑줄 처음에는 그냥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게 제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경험이 많잖아요. 보면은 말 잘 들으시는 분들이 빨리 합격해서 나가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고 수험생활 내내 제가 이거 그 종이 쪼가리 이거 좀 귀찮잖아요. 버리지 마시고 제가 지금 쓴 글을 지금 한번 읽어보는 거하고 민법 1회도 끝나고 한번 또 읽어보는 거하고 2회도 끝나고 읽어보는 거하고 느끼시는 게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지 마시고 1회도 끝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독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죠? 이게 밑줄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죠. 노력만으로 합격 보장할 수 없어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 다 이제 능력 있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노력이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돼야만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오늘도 이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요거 이제 가지고 계시다가 틈틈이 이제 이래도 끝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민법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강 말씀드렸고 이제 전반적인 수험 공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변리사 시험 진입하실 분이라면 이렇게 아시고 이제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말에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